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는 게 힘드신가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지 못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혹은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괴로우신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꿈일까요? 혹시 이 세상이 진짜 꿈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풀리고 세상이 괴로울까요? 꿈속에서 꿈인 걸 알아채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각몽처럼 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진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뉠 것입니다. 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고 어떤 원리를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면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경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존재, 거울 안에 놓여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존재는 진짜 내가 맞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하필 이런 모습, 그리고 이런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이 가족의 딸로 태어난 걸까? 혹시 다른 모습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내가 하필 이 시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진짜일까? 이런 의심이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중학생 때는 시크릿을 알게 됐습니다. 시크릿을 알게 되고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게임처럼 다뤘어요. 크고 작은 것들을 게임처럼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어김없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관계에 대한 건 조금 어려웠는데요. 물질적인 것 혹은 성취에 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이뤘어요. 이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공부를 하면 원하는 성적을 이룰 수 있었고 취미나 부업으로 시작한 일들도 대부분 목표를 이룰 수 있었고요. 시험을 보면 통과했고 오디션을 봐도 붙었어요. 뭐든지 제가 손을 대면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처음에는 어려웠던 인간관계나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까지도 가능해졌어요. 30이 되기 전에 집과 차를 샀고요. 집이 잘 안 팔린다는 부동산 혹한기에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었어요. 또 사소하게는 다이어트 같은 것도요. 남들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죽을 만큼 힘들다는데 저는 원하는 몸매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쉬워지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의 감흥을 잃어버리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가고 싶어서 스크랩 해놓고 끌어당긴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해외 리조트에서 저는 굉장히 따뜻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휴가지도 굉장히 손쉽게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그 휴가에서 저는 동행한 친구와 싸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고 싶었던 곳에서 굉장히 먹고 싶던 음식을 먹으면서 노을을 보고 있었지만 여행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같이 가고 싶었던 친구와 같이 갔지만 즐겁지 않았어요. 점점 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재밌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순간 갑자기 너무나도 쉬웠던 끌어당김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끌어당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끌어당길 수가 없어졌어요. 아니, 끌어당기고 싶은 것, 원하는 것조차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고통과 우울 속에서도 뭔가
지금의 어둠은 잠시뿐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들었달까요? 그래서 이런 우울을 견디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결국 저는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겪은 이 모든 현실 창조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과정 중에 어디에 계신가요? 이제 막 끌어당김 현실 창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끌어당김이 정말 되네? 하고 실감하는 단계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냥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물리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위로 던지면 위로 높이 떠올랐다가 땅으로 다시 떨어지죠.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책상 그리고 컴퓨터는 아주 단단하고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변수가 없다면 이 노트북은 내일도 모레도 이 모양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리법칙의 제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물질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계는 진짜 생생하고요. 정말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이 무형의 것으로 이 딱딱하고 이 진짜 같고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를 변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물질의 제약 속에 우리 생각조차 갇혀버려서 물질계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뭐니 하는 것들 처음에는 혹하고 또 다급한 마음에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면 모두 허황된 말 같고 절실한 마음에 한번 매달려봤다가 실패하고 나서는 역시 개소리였어. 다시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에 속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재창조하려면 이 세상이 가상현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던 그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세상과의 약간의 분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마치 꿈을 바라보는 꿈 밖의 자아처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 창조가 조금 더 쉬워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가상현실임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물리법칙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에서 멀찍이 벗어나서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내 주변의 이 환경들이 사실은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홀로그램은 사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혹은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내가 다 만들어낸 세상이고 따라서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날 홀로그램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 홀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앞으로 현실 창조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실이 홀로그램이고 꿈이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해도 완벽하게 납득하기 힘드실 거예요. 영화 필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영화 필름을 빠르게 돌리면서 이걸 동영상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화를 틀어놓으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장면이 움직이고 등장인물이 움직이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필름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장면들이 쭉 이어지면 시간이 흐른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영화 필름을 영사기에 놓고 빠르게 돌리지 않고 이 필름을 마룻바닥에 쭉 일렬로 깔아놓고 보세요.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은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장면은 그냥 동시에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 이미 오랜 시간 전에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인지하는 감각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필름들을 한 바닥에 쭉 깔아놓고 한꺼번에 볼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의 감각은 한 번에 한 장면씩 순차적으로, 그것도 편도로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정보장에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현실 창조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에 갈 수 있듯이 내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해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창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 창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지금 당장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정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파수를 높인다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빨리, 더 잘 끌어당겨질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는 것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저수지에 물고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굉장히 좋은 낚싯대를 들이운다고 물고기가 잘 잡힐까요? 그렇지 않죠. 저수지에 아직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 반 고기 반인 저수지에 떡밥을 막 뿌리면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무의식 전체를 물고기가 많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낚싯대를 들이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낚싯대만 계속 좋은 것을 던지려고 하고 또 낚싯대를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위해서 심상화만 열심히 한다든지 소원을 100번 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좋은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이 바로 내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내 주변의 현실은 사실 내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정확히 내 주변의 물리적 현실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세팅값 자체를 높여놔야 합니다.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해소, 신체의 건강 유지, 그리고 감사하기입니다. 첫 번째인 부정적 감정 해소는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에도 좀 정성이 들어갑니다. 감정 해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건강 유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했죠. 이 영화관의 영사기가 돌아가면 화면에 영화가 상영되듯이 우리의 의식이 영사기와 필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필름이나 영사기가 낡으면 당연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의 품질도 떨어지겠죠. 우리 의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는데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고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몸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정신을 맑은 상태로,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소량만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환경 설정도 중요하고요. 혹시나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멀리한다거나 남을 착취하는 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착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만두는 것, 그리고 자주 머무르고 있는 집
밥과 차 등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몸을 잘 씻는 이런 것들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하고 또 효과가 좋은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감사한 일은 찾으면 찾을수록 불어나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신기하게 이 감사한 일을 조금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새로 산 녹음기로 이 영상에 들어갈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있는데 이 녹음기가 굉장히 잘 작동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음하는 환경이 춥지도 덥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닥이 딱딱해서 며칠 전에 방석을 하나 구매해서 깔았는데요. 이 방석이 적당히 푹신하고 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감사한 일을 수십 개도 읊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정적 감정 해소는 또 너무 어렵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계속 마음 공부를 지속하면서 일단 감사하기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면 원하는 것들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잘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저는 앞으로 감정 해소,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현실 창조의 비밀에 대한 영상을 하나씩 올릴 거예요. 앞으로 같이 공부하기 전에 일단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기본을 쌓는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한다 라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당장 감사하기를 시작해보세요. 왜 복싱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줄넘기 연습부터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현실 창조의 공부의 가장 기본이자 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실천이 바로 감사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